인제 실습 4에서 지난주에 그라디언트를 입혀서 적용했던 거 모자에 이제 오늘은 패턴을 등록을 해서 어떤 이미지로 비트맵화 시키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지금 해 주고 싶은 거는 여기 보여지는 되게 작게 되어 있는 강아지. 이 작게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다가 마치 픽셀 입자처럼 패턴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적용할 이미지는 작게 되어 있고 적용하고 싶은 이미지는 크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잠깐만요. 출석 체크 좀 할게요. 조수빈 학생 들어왔나요? 여보세요. 네, 조수빈 학생 체크했어요. 제가 음소거 할게요. 조수빈 학생은. 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적용을 할 패턴 등록할 이미지는 작게 되어 있고 들어가야 될 이미지는 커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50%로 보여지는데 이 파일의 사이즈를 보면은 1000 픽셀 이상은 되어야지 이 패턴처럼 되어 있는 이미지 적용했을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일단 적용 한번 해 보고 다른 것도 응용하도록 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미지를 패턴으로 등록을 할 건데 패턴 등록하는 거는 상단 부분에 보면은 에디트라는 메뉴에 자, 이 파일을 패턴 등록을 할 거다. define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클릭을 했을 때 나는 이 이미지를 패턴 등록을 할 거다. 저는 뭐 아무거나 이름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적어줬고요. 자, 이 파일은 이제 필요 없어요. 등록했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큰 이미지의 얼굴을 약간 그런 어떤 예술적인 뭐 이미지처럼 바꿔주기 위해서 이 파일을 비트맵화를 시켜주고 싶은데 비트맵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꼭 거쳐줘야 돼요. 비트맵하고 듀오톤은 꼭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지나가는데 제가 먼저 그레이스케일을 클릭을 할게요. 뭐가 뜨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컬러를 버릴 거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버릴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이미지가 흑백이 되면서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컬러를 골라줘도 컬러가 적용이 안 돼요. 그 컬러만큼의 명도만 보일 뿐이지 컬러 적용이 안 돼요. 자, 다시 이미지의 모드에서 자, 비트맵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거쳐야지만 비트맵이 활성화가 돼요. 자, 인제 그러면 비트맵화 할 건데 이 이미지를 비트맵화 할 때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 여기 보면 메소드의 use를 체크를 하는데 어떤 거 체크할 거냐면은 저는 어떤 패턴으로 응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커스텀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패턴으로 비트맵화 할 건지 물어보는데 내가 지금 등록을 한 강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 주고 패턴으로 비트맵화를 시켜 주면은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여기 들어가는 입자가 아까 내가 등록한 패턴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100%로 보면은 파일이 많이 크죠. 그리고 적용을 할 이미지는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제 뭘 해 주냐면은 다음 주에 과제에 나랑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은 사진 그리고 넣고 싶은 패턴으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요거는 제가 세이브 에즈 해서 근데 이 비트맵화 시켜 놓은 이미지는요. JPG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요. GIF나 PNG로 해 주면 되는데 용량이 작은 GIF로 할게요. 자, GIF로 해서 실습 폴더에다가 오늘이 오늘은 지난번에 7 번까지 했고요. 인제 오늘은 8 번으로 할게요. 이름은 08 번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로우 오더는 그냥 노멀로 체크한 상태로 오케이 누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맵화 시켰는데 다른 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지를 골라 줄 건데 적용할 이미지는 작아야 되고 적용하고 싶은 이미지는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웹 서치를 해갖고 내가 어떤 임무를 해주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누구의 얼굴을 해주고 싶은데 들어가야 될 입자는 어떤 로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나는 어떤 게임 회사의 오너인데 그 오너의 얼굴을 그 게임 회사의 로고로 하겠다. 어떤 그 의미를 두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근데 적용해야 될 인물은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럴 때는 적용해야 될 인물을 좀 크기를 확장을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를 한 2000으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왕이면은 적용할 이미지가 크면 좋아요. 자, 크게 적용이 됐는데, 자, 일단 적용할 이미지는 커야 되고요. 패턴으로 들어가야 될 이미지는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谢谢你，碧 어떤 琪。의미가 있는 이미지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이걸 패턴화 시켜주고 싶은데, 들어가야 될 이미지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들어가야 될 이미지를 작게, 한 30 정도 픽셀을 줄였어요. 너무 작나? 100%일 때, 100%일 때 이 정도 이미지네요. 자, 이 정도 이미지를 제가 적용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아무거나 했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의미가 있는, 연관성이 있는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습할 때는. 그럼 먼저 1번, 패턴 등록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 해서 제가 뭐 아무 이름이나 저장을 했어요. 패턴 등록한 거는 지금 없어도 돼요. 자, 적용하고 싶은 이미지에다가 먼저 뭐를 하느냐. 이미지의 모드가 비트맵화 시키려면 무조건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거친다고 했죠. 자, 그레이스케일 모드 제가 컬러를 버렸어요. 그러면 비트맵이 활성화가 돼요. 자, 비트맵 들어갔고요.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저는 커스텀 패턴.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할 거고요. 들어갈 패턴은 뭘로 할 거냐? 나는 요 이미지를 패턴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OK 눌러주면은 지금과 같은 느낌으로 이미지에 대한 비트맵화가 내가 적용한 패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는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의미, 뭐 내 사진이에요. 내가 어떤 아이돌을 되게 좋아해. 그럼 그 아이돌을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 내 사진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럼 그 일에 대한 걸로 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꼭 작업을 해서 다음 주에 실습으로 보여주고요. 제가 이름 호명하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 저한테 꼭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꼭 해보세요. 주의할 점은 제가 했던 요거 이미지는 하지 말고 꼭 다른 이미지로 작업을 해주세요. 자, 4-6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아니고 아까 봤던 이제 컬러 모드에서 내가 듀오톤으로 가고 싶은데 역시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듀오톤 역시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지나야지만 듀오톤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듀오톤 같은 경우는 내가 톤을 한 톤부터 네 가지 톤, 쿼드 톤까지 네 가지 톤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럼 내가 듀오톤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는 내가 톤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공작새 이미지를 나는 블루톤과 두 번째 톤은 뭐 약간 바이올렛 계열의 톤을 쓰겠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미지는 두 가지를 믹스해서 보여주는 건데 굳이 그렇게 이 톤을 가지고 뭐 트라이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톤. 근데 뭐 사용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채널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채널. 제일 중요한 게 레이어인데 레이어가 빠졌네요.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좀 꺼낼게요. 레이어가 제일 중요한데 채널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 레이어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은 제가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퀵 셀렉션으로 뭐 선택을 이렇게 뭐 이런 부분만 했다고 가정할게요. 종이 접기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자, 요 부분을 영역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해서 나는 이 영역만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영역
저장하기로 해서 나는 이 부분을 01번이라고 해서 저장을 했어요. 01번. 그러면 영역 해지해 볼게요. 컨트롤 D. 채널로 들어가서 보면은 01번이란 부분을 눈을 한번 키워볼까요? 자, 01번이란 부분은 선택된 부분은 화이트로 되어 있고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채널을 이용을 해서 선택된 영역을 내가 마음대로 어떤 부분은 부드럽게, 어떤 부분은 뭐 불투명하게 뭐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을 여기서는 지금 선택된 영역이 색으로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필터로 블러를 줬어. 블러. 가우시안 블러. 그러면 이 영역은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 흰색이 블러아진 영역이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RGB를 클릭해 주고 그리고 다시 레이어로 가볼게요. 여지수 학생. 다음부터 늦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채널에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불러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영역을 불러올 때는 상단 부분에 셀렉트라는 부분에서 이제 내가 불러올 영역이 있기 때문에 로드 셀렉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역을 뭘로 불러올 거냐? 저는 아까 저장했던 01번 있죠? 01번을 불러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러와졌어요. 근데 지금 이 불러와진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01번. 그럼 불러와진 부분은 잘 안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블러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뭐 흰색으로 한번 칠해 줄게요. 흰색으로 칠을 하려면은 Alt Delete라는 거 눌러서 Ctrl D. 영역으로 불러와진 부분이 이렇게 지금 블러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은요. 내가 불러올 이 영역 부분을 특수하게 처리할 때 채널을 활용을 해줘요. 근데 이 채널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좀 어려워해서 다음 예제를 가지고 내가 하는 것만 한번 보세요. 일단 이건 닫아주고요. 자, 이제 요거서 볼게요. 4-7-2번. 여기다가 제가 뭐를 해주고 싶냐면은 약간의 그 전구에 보면은 필라멘트 느낌으로 글자가 이렇게 좀 전구 느낌으로 빛이 들어간 느낌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널을 활용해서 해줄 건데 이거 좀 어렵지만 일단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문 이름 아니면은 뭐 여러분 쓰고 싶은 글자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가 네온이라는 글자를 써줄 건데 이 네온이라는 글자를요 좀 크게 해줄게요. 한 300? 너무 큰가? 200? 200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요 네온이라는 글자를 약간 그 필라멘트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폰트를 세리프가 좀 살아있는 거. 그래서 기본 폰트지만 세리프가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타임뉴 로만, 영문이니까 영문으로 타임뉴 로만이라는 폰트가 뭐 되게 이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런 세리프가 살아있어서 요거를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제가 해주고 싶은 건 네온이라는 글자 느낌을 약간의 그런 필라멘트 느낌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영역이 필요해요. 이 영역은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앞에 있는 썸네일 창,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 창 클릭해주면은 지금처럼 영역이 나와요. 자, 이 영역을 이제 활용해 볼게요. 자, 채널로 갈게요. 채널. 자, 채널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면은 이 알파일은 불러와진 영역이라 그랬어요. 자, 이 불러와진 영역에다가 제가 흰색으로 칠할 거라서 흰색으로 칠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나의 백그라운드가 흰색이에요. 백그라운드로 칠하는 거는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주면은 백그라운드로 칠해주고 포그라운드 전경색으로 칠하려면 알트 딜리트 눌러주면 돼요. 자, 일단 영역 해지할게요. 컨트롤 D. 자, 알파 1은 불러와진 영역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 영역의 경계를 수정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필터에서, 블러에서 흐림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서, 자, 가우시안 흐림이라는 효과를 넣어줄 거고요. 흐림의 값은 정해진 건 없지만 내가 봤을 때 약간 네온 느낌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대략 제가 뭐 저는 한 9 정도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뭐를 줄 거냐? 제가 테두리를 살릴 건데 그 테두리를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필터에 보면 필터에 스타일에 보면은 여기 솔러라이즈라고 과대 노출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솔러라이즈를 클릭을 하면 지금 약간 보여요? 약간 필라멘트 느낌의 네온처럼 바뀐 거. 근데 흰색이 블러워지는데 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밝기하고 대비를요. 밝기, 대비를 좀 강하게 줘가지고 흰색을 좀 더 강하게 한번 해볼게요. 음, 다른 걸로 할게요. 레벨로 한번 해볼게요. 레벨. 레벨이라는 걸로 레벨로 흰색을 좀 더 강하게 해볼게요. 흰색을 좀 강하게 해서 조정해 줄 건데 흰색이 잘 블러워질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한번 오케이 눌러주고요. 자, 이 부분이 블러워진 영역인데 한번 볼게요. 자, 다시 RGB로 갈게요. 다시 레이어로 가서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블러워지는지 봅시다. 셀렉트에서 자, 로드 셀렉션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만든 알파 1 영역이 있어요. 블러워지긴 하네요. 자, 색은 제가 약간 네온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약간 조명 같은 색감으로 골라주고 현재 나의 전경색이니까 Alt 딜리트를 눌러주면은 컨트롤 T 이런 느낌으로 영역이 블러워졌어요. 내가 조금 더 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대비를 약간 강하게 음, 그래서 좀 특수한 효과를 줄 때 이런 효과를 활용을 해줘요.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자, 이 영역을 쓸 건데 채널에 가볼게요. 자, 새로운 채널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흰색으로 컨트롤 딜리트 이렇게 할게요. 알파 1 말고 알파 2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가우시안 블러를 이번에 좀 흐리게 둘게요. 너무 아까 강해가지고 흐리게 한 6 정도? 자, 이 상태에서 과대 노출 필터에서 스타일에 솔러라이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됐고 좀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레벨 값을 조정을 해서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하게 요렇게 해 볼게요. 자, 됐어요. 자, 인제 그러면 RGB로 가고요. 레이어로 갈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불러와 볼게요. 자, 셀렉트에서 로드 셀렉션 이번에는 알파 2를 불러올게요. 알파 2 불러주고 아까 이 색으로 Alt 딜리트 컨트롤 D 그래서 보면은 얘가 나은지 얘가 제가 볼 때는 얘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대비를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네, 주면은 지금과 같이 특수한 느낌으로 영역을 불러올 때 채널을 활용을 해 주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요거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거는 요거 실습할 수 있는 사람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볼 때 "아 저 이거 했어요."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는 요거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건 좀 포토샵을 할 줄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채널이라는 거는 뭐냐? 흰색이 블러워진 영역인데 이 블러워지는 이 영역 자체를 내가 특수하게 처리해서 영역을 불러올 때 채널을 활용을 해 줘요. 왜? 그냥 레이어에서는 영역 자체를 수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채널은 흰색이 블러워진 영역인데 그 흰색을 색으로 채워서 특수한 효과를 넣어 줘요. 그러면 이런 영역 자체가 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채널을 활용을 해 줘요. 요거 혹시 이해되는 사람 이해도를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적어 줄래요? 이해도 50, 이해도 3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 다 이거를 이해를 많이 못 했던 것 같아. 지금 적어 줄래요? 오픈 채팅방에다가? 이해도. 이해도 50 이런 식으로 영체 50 적었고요. 지금 요거 영상 보고 이해한 사람들은 적어 주세요. 지금 글 안 올린 사람들은 영상을 안 본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대부분 다 이해를 한 50% 이상 다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60%한 사람이 있네요. 60%가 제일 높나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도 30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제 영상 보고 녹화된 거 보내줄 거니까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글자 아니면 뭐 다른 쓰고 싶은 거 해서 꼭 실습을 해보세요. 자, 요거 저장할게요. 자, 요거는 세이브 에즈에서 저는 이거 JPG로 실습 폴더에다가 7, 8이죠, 8. 8-1번으로 할게요. 08-01번 저장할게요. 어렵지만 여러분도 꼭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자유의 여신상은 이거 뭐 선택해서 색 넣어주는 건데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건 원래 교재가 있어야 돼요. 뭐 글자 쓰고 하는 건데 넘어가고요. 요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 모자랑 비슷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아, 산에다가 색 넣어주고 하늘 넣어주고 바다 넣어줄 건데 자, 먼저 산부터 한번 해볼게요. 산을 선택하기 위해서 산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요. 자, 됐으면,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항상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해야 나중에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작업할 때 새로운 레이어 안 만들고 여기다 바로 해주면은, 뭐 투명도라던가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색은 여러분들은 그라디언트 클릭하면 여기에 뭐 블루, 뭐 브라운, 뭐 퍼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넣어주고 싶은 색으로 해주는데, 저는 그리고 현재 처음에 있는 이 색은 뭐냐? 나의 전경색과 배경색에 대한 색으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브라운 느낌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럼 오케이 눌러주고 선형으로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내려줘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Shift 키 누르고 내려주면은 정확히 수직으로 들어가는데 자 컨트롤 D 영역 해지했어요. 이러면 너무 어색하죠? 그렇지만 이 컬러를 여기 보여지는 블렌딩 모드 여러 가지 컬러 번도 있고 뭐 라이너 번, 다커 가장 무난한 게 사실은 오버레이가 가장 무난하긴 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뭐 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오버레이로 할게요. 자, 꼭 레이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렌딩 모드라는 걸 적용할 수가 있지 레이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레이어 구분해서 이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게 됐으면 자, 백그라운드로 가서 하늘 한번 해볼게요. 자, 하늘도 빠른 선택 모드로 선택을 하늘만 해주고요. 잘 안 된 부분은 Alt키 누르고 영역을 이렇게 빼주면 돼요. Alt키 누르고 영역 빼기. 자, 이게 됐으면 항상 새로운 레이어.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 눌러서 위에 그라디언트 편집기. 없는 사람은 여기 위에 클래식 그라디언트 있으니까 찾아보면 돼요. 하늘이니까 내가 하늘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색 빼고 싶거든요. 빼고 싶은 거는 클릭해서 밑으로 버리면 돼요. 이렇게. 저는 뭐 하늘을 뭐 세 가지 톤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블루에서 들어가면 되고요. 내가 또 색을 넣어주고 싶으면 컬러바 클릭해가지고 색만 바꿔주면 돼요. 세 가지 톤으로 해서 저는 여기 수직 그라디언트로 해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컨트롤 Z 반대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해주고 항상 적용은 여기 보여지는 뭐 오버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멀티플라이도 괜찮고 오버레이도 괜찮고요. 자, 저 오버레이를 무난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바다만 해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레이어 들어가서
지금 바다만 선택을 해주고, 오버된 부분은 Alt키 누르고 제거해주면 돼요. 됐으면 항상 새로운 레이어,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 눌러가지고 내가 해주고 싶은 컬러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 컬러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던 거? 근데 좀 더 에메랄드 느낌으로 해주기 위해서 저는 좀 그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좀 더 그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Shift 키 누르고 컨트롤 D, 항상 블렌딩 모드를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의 레이어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다. 됐으면 언제든지. 요거 여러분들이 PSD 파일 저장해 두고요. 저는 일단 JPG로만 할게요. 자, 세이브 에즈 해서 여러분들은 PSD 저장도 같이 해주세요. 자, 실습 폴더에 8-2번.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할 건데, 어, 그, 비트맵화 시켰던 거 하고, 요거, 그리고 네온 글자는 확인할게요. 뭐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그러면 자, 이제 4-4는 다 됐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라디언트 적용하는 거, 그리고 어떤 추출한 색을 스포드 찍어서 보는 것들, 네, 뭔가 채워주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널에 대한 거는 영상 보고 여러분 꼭 한번 작업해주고, 요것도 여러분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예제를 좀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는 이제 5번 다운로드 받을 거라서 자, 포토샵 카테고리 들어가서 5번은 3번에 있어요. 3번. 3번에 여기 5번. 63번. 맹더크 학생 요거 꼭 보세요. 63번에 여기 5번에 있어요. 또 저기 뭐야 네, 소스 알겠습니다. 어딨냐고 물어보지 말고. 네. 자, 네. 첨부 파일. 자, 요거 다운로드 받고 자, 요거 다운로드 들어가가지고 자, 압축 풀고 아, 네, 압축 풀어요. 압축. 자, 요거는 삭제하고 자, 요거 잘라내기 해서 자, 내 이름 폴더 여러분 작업하고 있는 거 예제 넣어주세요. 자, 05번 큰 아이콘으로 볼게요. 자, 이제 챕터 5는요, 이제 브러쉬에 대한 것들인데, 이 브러쉬 되게 중요하고, 브러쉬 되게 활용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브러쉬에 대한 걸로 진행할 건데, 4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자, 5-1번.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나무 이미지가 있어요. 이 나무 이미지는 뭐, 요즘은 이런 소스를 잘 제공해주지만, 이렇게 그려진 건 사실 일러스트라는 벡터 방식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 물론 포토샵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느낌은 보통은 그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로 많이 작업이 되고요. 배경으로 있는 이거는 이제 그라디언트 여러분 다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일러스트도 이런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제가 해주고 싶은 건 이제 브러쉬를 통해서 잎을 풍성하게 나뭇잎을 그려줄 거고 여기 밑에도 잔디를 막 깔아줄 건데요. 하나 해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내가 잔디를 해줄 건데 잔디를 해주기 위해서 컬러를 두 가지를 믹스를 해볼게요. 약간 연한 톤의 컬러 그리고 끝에 클릭해가지고 좀 진한 톤의 그린 두 가지로 한 이유는 이따가 할 거지만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잔디를 쫙 뿌려줄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컬러를 마음에 드는 걸로 색을 골라주면 되는데 두 개는 약간 좀 그 명도 차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해 볼게요. 새로운 레이어에 자, 브러쉬. 자, 브러쉬를 클릭하면은 상단 부분에 인제 붓에 대한 종류가 막 나와요. 그러면 저는 지금 요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랑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인제 브러쉬를 꺼낼 수도 있는데 어 이거 말고 여러분들 F5번 눌러봐요, F5번. F5번 누르면 F5번은 이 브러쉬에 대한 브러쉬 팔레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F5번 눌러보면은 분명히 여기쯤에 요 잎이 보여질 거예요, 잎. 근데 만약에 '난 도저히 잎이 안 보인다.' 그럼 저한테 이따 화면 공유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자, 요 잎이 나와야 되고요. 이 잎을 가지고 내가 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잎을 이렇게 칠했어요. 그러면 너무 일정한 이런 잎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자, 쉐이프 다이나믹으로 해 주면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이즈 지터라는 걸로 크기를 다양하게 응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저기 이게 분산일 거예요. 분산으로 해 주면은 분산의 양 그리고 어 퍼지는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컬러 다이나믹을 체크를 해 주면은 컬러를 내가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 대한 거를 믹스를 해 줘요. 채도나 밝기나 요런 거 좀 조정을 해서 휴는 색조거든요. 색을 너무 다양하지 않게 채도, 밝기 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걸로 자, 일단 쉐이프 다이나믹 그다음에 분산 그다음에 컬러로 해서 해 주면 아까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와. 문질러만 줘도 훨씬 풍성하게 잔디의 이미지를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접속하도록 할게요. 자, 20분 접속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쉽시다.